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최 씨 측에 돈을 줬다며 피해자 입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의 행동에서 청탁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이 약점 있는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돈을 뜯어냈다. 이처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최 씨 측에 돈을 건넨 기업들은 피해자로만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기업들이 거액을 지원한 이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 돌려받은 롯데는 당시 검찰 조사 가능성이 높았고 부영그룹의 경우 이중근 회장이 직접 청와대에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경우 일부 언론을 통해 최 씨 측으로 수상한 돈의 흐름이 발견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삼성처럼 특정한 공직자도 아닌데 최순실 씨의 딸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독일까지 가서 여러 가지 특혜를 봐준 이런 형태, 이런 것은 알아서 기기식 삼성의 지원. 이게 대한민국 종경유착, 재벌과 권력과의 관계의 민낯이었나. 특히 지원 시점하고 이제 삼성이 그간 경영 활동 시점을 보면 특히 이제 작년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여러 가지 재열 모집이라든지 그 삼성물산 이거 합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올랐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또 계열사 매각 문제도 얽혀져 있어서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 요구에 기업들은 수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침묵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비공개 면담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면담에 참여한 총수의 소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캔들로 우리나라의 단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외국 투자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계 노무라 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정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투자와 가계 소비 지출을 제한할 것이라며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분기 0.7%에서 4분기 0.2%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노무라는 이번 스캔들로 한국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며 내년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산하 연구소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연구개발 기여도가 큰 연구원에게는 많게는 1인당 10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을 출자해 한국콜마와 함께 설립한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입니다. 면역기능 개선제와 화장품이 주력 상품입니다. 지난해 2월 코스닥에 상장된 이 기업 주식의 시가총액은 한때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공신력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천 기술과 한국콜마의 경영 능력 그리고 기술력이 합쳐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8.2% 지분을 가진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5월 보유 주식 가운데 4분의 1을 매각해 330억 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65억 원이 출자기술 연구자 17명에게 보상금으로 배분되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달 작고한 고 변명우 박사 유족에게 41억 원, 조성기 박사에게도 30억 원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만간 나머지 보유 주식까지 매각되면 100억 원 넘는 보상금 수령자도 나오게 됩니다. 수익금 가운데 나머지 50%는 연구개발에 다시 투입됩니다. 연구개발 투자 성과가 그 연구기관의 수익금이 되고요. 다시 그 연구개발과 연구소 기업 성장 등에 재투자되는 R&D 투자의 선순환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원자력연구원의 이번 성공 신화는 많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의 우수 성과물을 사업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노후 자금을 금융사가 맡아 다양한 자산을 재량껏 운용하는 투자 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연금 관련 내용과 은행법 등 여러 금융법, 세법 등에 분산된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모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은 또 연금자산 통합관리용 가상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해 가입한 연금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국내 주요 가전업체들이 현지 특성에 꼭 맞는 전략 제품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제품의 추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가전에도 이른바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내 한 가전업체가 중동시장 전용 제품으로 출시한 세탁기입니다. 무슬림들이 전통 의상인 히잡을 빨래할 때 기도 후 좌우로 번갈아 헹군다는 점에 착안해 세탁기에는 세탁물을 좌우로 2번씩 회전시키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또 옷감이 약한 전통 의상 특성에 맞게 온도나 탈수 등 일반 세탁기와 기능을 차별화했습니다. 동남아 입맛에 맞춰 개발된 오븐은 버튼만 누르면 현지식도 한 번에 조리되는데 덕분에 글로벌 수출 비중도 80%까지 늘었습니다. 최근에 현지 문양을 적용한 세탁기하고 현지 의상을 세탁하는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전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등 질병 우려가 크다는 점에 착안해 TV에는 모기 퇴치 초음파 발생 장치가 담겼고 평소 음악을 큰 소리로 듣기 좋아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해 스피커는 TV 화면 아래쪽에 배치했습니다. 현지 특화 제품 덕에 매출도 늘면서 신흥국을 겨냥한 연구 개발도 적극적입니다. LG전자 해외 사업장은 96개 사업장 중 신흥국이 45개를 차지할 정도로 대폭 늘었고 삼성전자는 세계 각국의 수요에 대비한 지역 전문가도 3천여 명 이상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전업체들의 성공 뒤에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채용 과정에 쓰이는 입사지원서 항목에 평균 4개꼴로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입사지원서 3,567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입사지원서에 가장 많이 포함된 차별적 요소는 나이로 98.5%가 지원자의 연령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나이 외에도 학력이나 출신 학교, 사진을 포함한 외모나 신체 조건 등도 90%가 넘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 기업은 지원자는 물론 가족의 나이와 직업, 이전 직장에서의 월 평균 급여와 이직 사유까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을 감사하는 교육부가 감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는 건데요. 대학에서 시작된 의혹이 고등학교와 중학교 또 초등학교로까지 번지면서 감사 일정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오는 11일까지로 예정된 이화여대에 대한 특정 감사를 4일 연장했습니다. 학사 특혜에서 시작된 의혹이 입시 비리로까지 번지는 등 감사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인데 특히 정 씨가 수강했던 전체 수업과 교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달 청담고에 대한 특정 감사에 돌입한 이후 조사 범위를 중학교와 초등학교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정 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도 졸업했고 어머니인 최 씨가 이를 무마하려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돈봉투를 건네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중학교 때 역시 대회 참가를 이유로 86일밖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감사팀은 정 씨가 초등학교 당시에도 성악과 승마 등 여러 번의 대회에 출전한 것이 확인된 만큼 출결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감사 역시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다음 주 수능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주에 현장 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중간 발표 뒤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대학은 물론 고교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대자보가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정선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학가에 대자보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과 관련 교수들에 대한 사퇴 요구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자보는 고등학교에도 나붙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시와 학사관리 특혜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대학 교수의 성추행 폭로부터 카카오톡 단체방 성희롱 사건, 백남기 씨 사망 사건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마다 등장하는 대자보. 학생들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면서 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거리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과 연대하려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아요. 대자보는 80년대 젊은이들의 사회적 비판 의식을 담고 있는 문화적 코드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이슈화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대 대표적인 저항의 상징이었던 대자보. 온라인 시대인 요즘 다시 등장해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가와 대통령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문화계에서는 관련 서적 판매가 급증했고 영화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진 기자입니다. 최근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책은 청와대 연설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저자가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게 직접 듣고 배운 글쓰기 노하우를 정리한 도서입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고 수정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말 이후 판매량이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2달 전 출간된 대통령의 말하기와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 유시민 전 장관의 국가란 무엇인가 역시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극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박스오피스 6위에 오르며 조용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영관조차 잡기 어려웠던 이 영화는 현재 101개 스크린에서 700회 넘게 상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 역시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으로 관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나 이제 대중문화 영역에서 꾸준히 리더를 찾아오는 작업들을 해왔어요. 말하기나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덕목을 찾아보고 싶은 거고. 방송가에서는 예능뿐 아니라 드라마에서조차 숱한 패러디가 등장하고 젊은 가수들은 직설적인 랩을 통해 이번 사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이문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벌써 11월인데요.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하지만 연말정산이 때로는 세금 폭탄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느냐 또는 받느냐를 결정하는 연말정산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직장인의 지갑을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소득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마치 보너스 같은 느낌인데요. 자, 연말정산의 꿀팁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 꿀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연말정산의 개념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월급을 세전소득 또는 세후소득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뗀 세후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이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매달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돼서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떼어서 국세청에 대신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미리 내고 받는 거군요. 자, 그럼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세액은 어떤 건가요? 네, 연말 정산하실 때 결정세액이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근로자가 내야 할 최종 세금인데요. 전년도에 받은 총 급여에서 각종 비용을 뺀 소득을 과세표준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 소득에 맞춰서 결정세액이 정해지는 건데요. 연말 정산은 이 결정세액과 미리 낸 소득세를 비교해서 미리 낸 소득세가 더 많으면 돌려주고 반대로 미리 낸 소득세보다 결정세액이 더 크면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네,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지출하고 남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각종 지출 자료를 잘 챙겨봐야지 손해보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연말 정산의 핵심은 지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기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공제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적 공제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150만 원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한데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가 있고요.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처남이나 처제, 그리고 시동생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없고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직계가족만 되는 게 아니니까 꼭 빼먹지 말고 친척분들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빼먹으면 손해보는 연말정산 항목 뭔가요? 네,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공제 항목, 바로 전세자금과 월세 공제입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주택 청약 저축과 합쳐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월세 공제가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750만 원 한도에서 연간 월세액의 11%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집주인 확인 없이 홈택스에 입금 내역을 등록하면 된다고 하니까 귀찮더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거주비가 참 부담스럽잖아요. 부지런히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티머니나 충전식 카드의 경우에도 이 회사에 본인을 등록하면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뜰한 팁을 많이 챙겨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간단한 것 같은데요. 막상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모르는 용어도 많이 나와서 헷갈리고요. 자, 이렇게 잘 몰라서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항목은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득공제와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중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지출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은 소득공제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고 또 어떤 항목은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게 유리한데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놓으시면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 소득공제는 원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소득을 줄인 다음에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택 청약 저축이나 소장펀드, 연금, 보험료,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데요.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은 이 같은 항목들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이 소득을 낮춰주면은 자연히 세금도 낮아지겠죠. 과세표준 기준으로 4,600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은 이 소득공제 항목을 많이 넣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이 소득공제 항목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4,600만 원 이상에게 유리하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총 급여가 4천만 원인 사람은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이 넘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금액이 넘지 않는다면 신용이나 체크카드 상관없이 혜택이 더 많은 카드를 쓰시면 되는데요. 총 금여의 25%를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경우는 별도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전통시장에 열심히 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소득공제 시즌이 되면 또 은행에서도 절세 상품을 열심히 소개해 주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왕이면 절세가 되는 금융상품을 드는 게 좋겠죠. 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청약 저축을 통해서 절세할 수가 있는데요. 연간 납입액 최고 한도는 240만 원으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월 20만 원씩 청약 저축에 납입하고 남은 50일을 잘 활용하시면 13월에 월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난해 맞벌이 부부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연말정산 파동이 정치권을 뒤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정부가 허둥지 등 세금을 환급해주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는데요.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세금 냈나 하는 후회가 되지 않는 정치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